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또 많이 내려왔죠. S&P 500이랑 ETF를 보면 대부분 다 일주일치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마소가 일주일 동안 5%나 하락이 나왔고 애플은 6.2, 구글은 5.7%죠. 오른쪽에 보면은 ETF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 5.1% 하락이 나왔고 QQQ는 6.6%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ETF를 투자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를 통해서 현재 분위기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표 ETF 7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1번에 있는 VTI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저점 대비 상승률을 봤더니 한 17% 정도 올랐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7.7% 정도 됩니다. 요거를 평균이라고 계산하고 요거보다 더 잘 나가는 ETF는 뭐가 있나 봤더니 2번과 4번, 5번 있었습니다. S&P 500이랑 배당 성장 ETF는 잘 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3번과 6번, 7번 나스닥 100 ETF랑 반도체, 클라우드는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성장은 좀 주춤한데 배당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전략 중에 바벨 전략이 있는데 배당과 성장을 고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매번 성장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당주가 더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꼭 이런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개의 ETF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이참에 채워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개의 ETF는 제가 좋아하는 ETF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QQQ, VO, SCHD, VIG, SOXX가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ETF를 투자하다 보면은 ETF가 찍히는 그 차트를 보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네, 혹은 이동평균선에서 좀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러면서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TF도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 주가가 올라야지 ETF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차트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많이 떨어질 때는 특히나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더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5개의 ETF에 각 기업들을 좀 파악해 보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서 지금쯤 매수해도 되는지 혹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보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우선 저점 대비 상승률 52주 동안 23%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하락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30.5%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 뒤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한 14에서 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11.5% 정도 하락이니까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렇게 차트만 보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좀 들어가 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서 QQQ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망이 어떨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QQQ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채널을 그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런 차트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채널을 깨고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1.5%나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채널을 깨고 내려왔을 때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10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탑10 기업의 비중이 52%나 되니까 이 10개의 기업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들이 문제아들이겠죠. 3개를 뽑아보자면 테슬라, 엔비디아, 어도비가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QQQ가 앞으로 올라갈지를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아래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인데요. 막대로 나타낸 게 매출이고 선으로 나타낸 게 EPS입니다. 그러면 둘 다 분기마다 보면은 올라가고 있죠.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년 4
4분기는 예측치를 가지고 왔는데 전망치마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2021년 차량 양도량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분기 매출도 거기에 반영이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테슬라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도 매출과 EPS 모두 다 올라가고 있죠. 4분기도 좋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도비를 보더라도 매출과 EPS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 요거는 이 기업의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QQ는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동안에 성장한 걸 조금 반납한 조정장에 들어왔을 뿐인 겁니다. 두 번째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 ETF의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큰 건 당연히 코로나 때인데 35%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 뒤로 10.6% 그리고 6% 현재가 고점 대비 하락이 6.9% 나왔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요거의 하락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다 떠나서 S&P 500에 투자할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술주들은 하락률도 크지만 반대로 상승률도 크다는 거 인지하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투자 성향이 그게 안 맞는다면 당연히 일로 넘어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VO랑 SPY, IVV 그리고 SPLG가 모두 다 동일하니까 요거 관련돼서 차트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VO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움직이고 무거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빠진 축에 속합니다. 현재 6.9% 하락이 나왔고 탑10 기업을 보면 앞에서 봤던 QQQ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비중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탑10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여기는 29%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래도 이 10개의 기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진 3개의 기업을 뽑자면은 아마존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앞에서 봤죠. 실적이 좋아질 예정인데 아마존은 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21년 3분기부터 대폭 하락이 나타났죠.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데 EPS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물건은 잘 팔고 있는데 내게 떨어지는 순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존에 지금 직접 투자하고 있다면 이 EPS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꼭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VO는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QQQ보다는 VO가 더 맞는 선택이고 혹은 요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배당주를 좀 더 많이 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배당 관련된 ETF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배당 성장 ETF인 SCHD를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 건데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34.5%, 그 뒤로 한 10에서 11%씩 조정받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 뒤로 배당 성장 기업들이 거의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4에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지금도 많이 빠져서 4.6%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SCHD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ETF고 왜 좋아하는지 설명드린 영상이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SCHD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모습을 안 그렸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배당주들이 관심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SCHD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죠. 상단을 찍고 채널 하단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4.6%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탑10 기업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배당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코카콜라, 머크, 암젠, 시스코 시스템, 화이자, 버라이즌, 펩시, IBM,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요 탑10 기업의 비중이 40%나 되니까 요 10개 기업을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문제아가 있죠. 3개를 뽑자면 암젠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죠. 4분기 EPS가 좀 꺾이긴 하지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3분기 때 매출과 EPS가 크게 올라간 모습이죠. 4분기에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TXN 요 놈이 좀 문제인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1월 25일인데요. 이거 좀 FOMC랑 겹쳐져 있죠. 그래서 SCHD를 투자하려고 고려 중이신 분들은 오른쪽에 보면 이 채널의 하단 부분이랑 아마 1월 25일 FOMC랑 좀 겹쳐질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을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배당 성장 ETF VIG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게 33%고 중간중간 8에서 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CHD보다는 하락률이 좀 적죠. 그만큼 방어를 좀 잘하고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VIG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상향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채널의 하단 쪽까지 내려온 상태고 6.6% 정도 빠졌습니다. 탑10 기업을 보면은 배당도 배당인데 배당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배당 성장한 기업을 모아놓고 있는데요.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제가 둘 다 좋아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배당 왕족주에 해당하는 존슨앤존슨이랑 P&G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있죠. 내가 금융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VIG에 투자하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여기서도 문제아가 있는데요. 세 개를 뽑자면 첫 번째로 홈디포가 있습니다. 3분기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고 4분기 예상치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로드컴은 앞에서도 봤죠. 매출이랑 순이익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엑센추얼인데요. 이 기업은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IT 전문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에 매출과 EPS가 좀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가 4분기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테마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 ETF인 SOXX의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게 43%까지 하락이 나왔는데요.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4,300만 원이 날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마 ETF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야 더 오래 투자할 수 있고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뒤로도 한 10에서 15%까지 빠진 적이 있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SOXX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상향을 예쁘게 그려가다가 연말에 폭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지금 좀 빠졌습니다. 14% 정도 하락이 나왔고 탑10 기업을 보면 반도체 기업인데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인텔, AM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10 기업의 비중이 57%니까 요 놈들 잘 볼 필요가 있죠. 이 중에서 문제아 3개를 뽑아서 보자면 엔비디아가 대표적입니다. 앞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졌었죠.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도 엔비디아인데 빠진 것도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등락폭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텔인데요. 고점 대비 지금 하락이 24%나 되고 지금 매출이랑 EPS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AMD인데요. AMD는 좋죠. 매출과 EPS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고 혹은 내가 그냥 그런 테마에 슈퍼사이클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은 SOXX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출까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저는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에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TSMC도 최근에 실적 발표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그만큼 우리는 반도체는 조금 더 좋은 전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ETF와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1월은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리고 1월 25일이랑 26일은 FOMC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우리는 매우 불안정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에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FOMC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나타냈고 왼쪽에 실적 발표일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었던 기업이 있었다면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5개의 ETF를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을 점검해 보시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지혜로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